유부남 직장 상사가 저를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고백하지 마세요. 술 먹고 고백하는 거 회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민감하지만 아주 중요한 바로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하는 랜선 노동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주영 노무사 진선미 노무사입니다. 진선미 노무사님, 회사 생활하면서 좀 힘들었다 그런 적 있으신가요? 많죠. 지금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회생활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되시니까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디 맞아야 된다. 30년. 저는 한 26부터 사회생활을 했는데 소년생 때 직장 내 갑질 비스무리한 게 있었는데 그때 뭐 거부 의사라든가 명확하게 내 의사를 표시하는 게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주영 노무사님은요?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회사 내 정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되게 무거운 물통이 있었는데 이거를 꽂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남자가 그것도 못 드냐라면서 꾸지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분들도 성희롱을 당하지만 남성분들도 예외는 아니거든요. 그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돼 보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받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진선미 노무사님, 직장 내 성희롱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나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관련해서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게 법률상 정의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혐오감을 느꼈다. 이와 더불어 당사자와 비슷한 직급이나 보다 높은 회사 사람들이 하급자에 의한 성희롱도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도 가능합니다. 성희롱이라고 통상적으로 느낄 만한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 그렇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렇죠. 진대리, 깨톡 프로필 사진 정말 이쁘더라. 설레던데. 깨톡 프로필 정말 이쁘다, 설렌다 같이 외모 평가를 한다든가 성적인 농담을 하는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입니다. 야, 이거 너무 재밌지 않니? 신체적 성희롱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 성적으로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동입니다. 오, 연인 간의 사랑글 이주임한테 보내줘야지. 카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네? 지난 여름에 바닷가 갔다 왔어?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눈으로 인지가 가능한 행동을 통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노출이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전송하거나 연인 간의 사랑글을 캡처해서 깨톡으로 보내는 거, 음란한 시선으로 빤히 쳐다보는 것 등도 해당됩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혁수님 질문인데요. 정말 외향적으로 칭찬을 듣고 싶어하는 분께도 친근한 의도로 이야기를 건네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령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왔네. 이런 친근한 멘트를 좋아하는 사원에게 이런 말을 해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는 조금 생각해 봐야 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게 정말 당사자의 생각인지, 그렇지, 그 사원분이 칭찬 좋아요 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100% 솔직해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윗분이 예쁘다고 칭찬했는데 너님 나한테 왜 칭찬함? 싫어요. 싫어. 이렇게 말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죠. 어렵잖아요. 법적 결론은 아니지만 성희롱이라는 게 본인이 칭찬으로 했어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네요. 윗분 두 분이서 남자는 인물이 잘나야 된다, 남자는 다른 걸 잘해야 된다 등 성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성희롱에 해당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해서 여쭤봐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성적인 뉘앙스만 풍기는 말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건 아닙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한 시대인 만큼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오미연님의 질문이네요. 분명 모욕감을 느꼈는데 가해자가 자기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니고 친하고 예뻐서 하는 말인데 그 정도로 유도리가 없냐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피해자 성격 탓으로 몰아가기도 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피해자의 성격 탓으로 몰아가다뇨. 직장 내 성희롱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 접수된 경우에는 사업주는 이 사안을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해 당하신 분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시고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면 회사는 자체적으로 성희롱 담당 기구를 조정해야 하고요. 성희롱 피해를 피해자가 당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게는 사내 규정에 따라 적절한 인사, 징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후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서 가해자와의 분리 등으로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유부남 직장 상사의 고백으로 퇴사를 준비하고 있는 2년차 막내 사원입니다. 1년 전 회식 때 유부남 직장 상사가 저를 따로 불러 좋아한다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고 회사에 바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불이익을 당할까 걱정돼서 신고하지 못했는데요. 이후로도 자꾸 꿈에 너가 나온다, 사회가 아닌 학교에서 만났으면 너를 따라다녔을 것 같다, 예쁘다 등을 농담식으로 하고요. 점점 더 심해져서 최근에는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 명확한 증거 자료가 없어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고백하지 마세요. 술 먹고 고백하는 거 회사에서 하시면 안 돼요. 이 경우 증거가 없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으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못했다고 해서 성희롱으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사연자님 같은 경우는 본인 진술 이외에도 지인에게 보낸 피해 사실 문자와 목격자 증언 등이 있으면 증거로 모아주시고요. 피해를 겪었을 때마다 적어뒀던 본인의 메모, 그렇죠. 가능하다면 거부 의사를 밝힌 메일이나 문자, 녹음 파일 있다면 이것도 증거로 모아주세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만 성희롱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할 수는 없지만 가장 먼저 회사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으시고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잖아요.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니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세요.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성희롱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 도움을 받으시려면 지역 고용평등 상담실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되고요. 고용노동부에 자주 찾는 자료실을 검색하시면 상담실 전화번호가 나와요. 익명 상담도 가능하니까 상담 받아보십시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게 있는데 직장 내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안 됐을 때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기존에는 손해를 많이 입었다 그러면은 민사소송을 갔어야만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이 간소화된 절차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를 받으실 수 있는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승로사님의 질문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대립될 때 어떤 걸로 그 진위를 평가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 해결 원칙 중에 피해자 중심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고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두 입장을 모두 듣지만 피해 당사자의 진술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요. 이때 조사는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조직 구성원이 맡게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을 받은 상사가 이후에도 같이 근무를 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해결이 난 이유가 더욱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가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구했지만 같이 일한 상황이 되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조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이죠. 행위자의 단 한 번의 실수라도 그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이 되기도 하죠. 한 사례로 어떤 분은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하고 나서 대인기피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네. 그만큼 큰 충격이었단 말이겠죠. 꼭 참지 마시고 별도의 심리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 그 산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면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에 따른 피해도 도움을 제공하는 곳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성희롱에 대해 부당함을 신고했는데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특별히 형사처벌도 가능한데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회사가 받습니다.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이트에 민원 신청란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밑으로 내려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가 있거든요. 익명으로 성희롱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저 신고해봤거든요. 네. 컨설팅도 해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컨설팅도 해주고 한꺼번에 시민상담 신청도 할 수 있더라고요. 와, 고용노동부
OX 퀴즈. 이번에는 이주영 노무사님이 답해주세요. 직장 내에 나이 많은 노총각하고 엮으면서 둘이 잘 어울려 라고 하면서 만나보라고 한다거나 억지로 옆에 앉으라고 떠미는 행위, 성희롱에 해당되나요? 당연하죠. 하지 마, 진짜 좀. 실제로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신입사원이 이제 여직원이 왔습니다. 그 어려운 경쟁률을 뚫고 왔잖아요. 노총각 대리분이 있어요. 그러면 둘이 엮어주려고 회식 자리에서 이렇게 막 같이 앉으라 그러고 막 그래요. 그 신입사원들 얼굴 썩는 거 안 보입니까? 원치 않는 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도 성희롱입니다. 행위자가 아무리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 맞습니다. 여자 상사이신데 가슴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성희롱이 될까요? 당연하죠. 남성, 여성 간뿐만 아니라 동성 간이어도 성적 굴욕감 느끼셨다면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특히 남성분들 갑바 만져보자고 안 됩니다. 동성 간에도 성희롱 성립합니다. 제가 보기엔 명백한 성희롱인데 동료는 모르는 것 같아요. 본인이 아니더라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평등한 근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본인의 피해가 아니더라도 주변 사람이 성희롱 당하는 걸 보게 된다면 사업주나 회사 내부의 관련 부서 담당자에게 신고해 주세요. 혹시 아까 Q&A 하면서 하시고 싶던 말씀이나 구체적인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이 이제 우리 회사에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 피해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있거든요. 회사에서 어렵게 뽑은 직원이잖아요. 근데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어떻게 되느냐? 가해자, 피해자 둘 다 회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같이 근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소중한 인적 자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분들의 조직 문화도 훼손되거든요. 막상 성희롱 사건이 터지면 이거 회복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희롱 신고하잖아요. 네. 그러면 조사 과정 비밀이잖아요. 네. 비밀 보장 원칙이기 때문에 기밀 누설하면 또 5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네. 또 조심하셔야 돼요.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도 고백에 따른 성희롱이 좀 많아졌어요. 그러니까는 고백하지 마시고요. 특히 유부남 분들 고백하지 마세요. 이런 게 성희롱이야?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1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해야 할 법정 필수 교육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필수죠. 단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거나 구성원이 모두 동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 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누군가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에 무관심한 조직 문화 함께 개선해 나갑시다. 지금까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질문과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번에도 유용하셨나요? 네, 앞으로도 흥미로운 주제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페이스북에 노동법에 관해 다음 주제를 올려놓겠습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면서 댓글 달아주세요. 두 노무사가 전해드리는 랜선 노동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